요즘에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 어머님을 상담을 해보면 당뇨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는 아니더라도 경계치에 가까운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아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3개월만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우선 당뇨 전 단계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공복 혈당 100에서 125mg/dl, 식후 2시간 혈당 140에서 199mg/dl,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인 수치를 의미하는데요. 당뇨 전 단계라는 이름 그대로 여기 기준선을 벗어나 수치가 높게 나오면 당뇨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뇨 전 단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당뇨 전 단계에서는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가 쉽지만 당뇨 진단을 받게 되면 다시 정상인 몸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직 당뇨 전 단계는 당뇨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 생활 습관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당뇨 전 단계인 환자 3,234명을 대상으로 약물을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을 교정한 것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약물을 먹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교정한 것에서 더욱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생활 습관 교정하는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3가지 측면에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먹는 것, 두 번째는 운동, 그리고 세 번째가 수면입니다. 우선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먹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당뇨라고 하면 설탕이나 흰쌀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줄여야 하는 것은 과자, 빵, 삼겹살이나 곱창 같은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무려 100년 전에 이것을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연구를 보면 한 집단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후 포도당을 주입시키고 다른 그룹은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한 후 포도당을 주입시켰습니다.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한 그룹에서 포도당 주입 후 혈당이 격하게 증가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방 위주의 식단에서 혈당을 정상적으로 다시 내려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 원인을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로 들어오게 하는 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열쇠를 넣고 돌리면 자물쇠가 열리게 되고 열린 자물쇠를 통해서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이 근육세포로 들어가면서 혈당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세포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 열쇠 구멍 모양이 바뀌어서 인슐린 키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혈액 속에 당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하거나 혹은 마른 사람 중에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당뇨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자, 아이스크림, 빵, 뒷면에 표기된 영양 성분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1일 포화지방 섭취량의 30%를 넘고 어떤 것은 1일 섭취량의 100%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과자를 먹는다고 배가 부르지는 않으니까 식사는 식사대로 하게 되고 더욱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상승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포화지방을 줄이고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할까요? 여기 혈당을 조절해주는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흰쌀밥과 관련된 실험 논문입니다. 어떤 실험군은 흰쌀밥만 먹고 다른 실험군은 흰쌀밥에 고기와 야채를 같이 먹게 했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먹은 집단에서 혈당 수치가 상당히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때는 식이섬유가 포함된 야채,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적당량의 육류와 밥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두 가지 운동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되는데요. 일회성 유산소 운동은 혈당이 특정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혈관이 타격받는 것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일회성 유산소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는 방법은 식후 15분 이내로 30분 정도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식후 15분 이내로 30분을 걷는 것과 40분을 걷는 비교 연구가 있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 30분만 걸어주시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걸을 때는 물론 열심히 파워워킹을 하셔도 되지만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어도 혈당 피크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부담 없이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식후 혈당을 바로 잡아주는 데 효과가 있다면 근력 운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혈당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세포를 키우는 근력 운동은 근육으로 혈액 속에 당이 더 잘 들어가게 하고 근육 안에 지방을 태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서 아령 들고 뭐 스쿼트 하고 역기 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스쿼트 헬스 같은 것을 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바로 실내 사이클인데요. 실내 사이클은 국가정보 포탈에서 무릎 관절염이 있어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도 권장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우리 몸의 중량이 무릎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걷기와 달리기, 등산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릎 연골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되면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이 허벅지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신체활동연구센터에서 당뇨병이 있는 성인 7,459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기의 건강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만 사이클을 해도 사이클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24%나 사망률이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는 매일 식후 15분 이내로 30분을 해주시고 실내 자전거를 일주일에 2번 30분씩만 번갈아서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전 단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크게 몸에 2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증가입니다. 잠을 깊게 자는 서파 수면 기간 동안 몸은 낮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을 회복시키는데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서파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이 증가하고 염증 물질들이 생성돼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식욕억제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서 식욕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늘어난 식욕으로 인해서 혈당이 증가하고 비만으로 이어져서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부족한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과 당뇨, 심혈관계 질환과 우울증 발생을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까지 늘어나면 질병이 생기는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당뇨나 심혈관 관련 질환 같은 우울증 같은 것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적당하게 수면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당뇨 발생을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먹는 것과 운동, 자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먹는 것은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 간식을 줄이고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적절히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식후 15분 이내로 30분을 걷는 것과 일주일에 2번 30분씩 실내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이 좋다. 수면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만 자는 것이 혈당 관리에 좋고,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많으면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약고정 댓글에 저희 약국 카카오 채팅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